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비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모비스가 최근에 시장이 조정받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자, 실제 고가 대비해서 조정을 받는 폭이 적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가를 이탈하거나 그런 상황이 나온 것은 아니죠. 자, 그렇다는 건 내가 고가를 기준해서 물려있지만 않다면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은 없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자, 주가의 특성상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붙죠? 거래가 붙죠. 자, 이 거래가 붙어가면서 고가에 물릴 수도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지금은 걱정할 것이 없다. 자,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좋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좋은 내용이 지금 좋은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이렇게 시세를 내는 겁니다. 자,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8월 달에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였죠. 그러면서 시세를 크게 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가 초전도체하고 모비스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아래다가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붙이겠습니다. 선암을 붙여서 볼게요. 자, 보세요. 정확하게 그쵸? 선암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시세가 없이 그냥 눌리고 끝나버렸죠, 시세가.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기술적 반등의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비스가 초전도체의 핵심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초전도체는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모비스가 움직였었던 내용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체크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쵸? 근데 성장하는 내용에서는 산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즉 성장 산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장 산업이 되려면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느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왜? 그래야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쪽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정부에서 돈을 쓴다는 건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쵸? 세금으로 집행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업의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쪽 대기업의 투자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정부 정책의 방향은 충분히 갈 수 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지금 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호재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중입자 치료.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핵융합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다 정부 정책의 방향하고 맞아요. 그래서 주가가 고가에서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횡보 구간을 거쳐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중입자 치료 관련돼서는 모비스에서는 뭘 하죠? 입자 가속기. 그쵸? 입자 가속기를 재료로 달고 있고 그리고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야기냐? 소형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태양이 빛을 발하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방식과 같은 겁니다. 원자력하고는 다른 거예요. 원전하고 비교하지 말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참 우리가 살아있을 때 될까요? 아마 그게 안 될 겁니다. 근데 주식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앞으로 좋은 재료가 있었을 때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싸다 그러면 테마에 붙여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입자 가속기도 중입자 치료 쪽으로 무언가 이 암 치료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너무 비싸죠. 그쵸? 사실상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핵융합 그쵸? 그리고 입자 가속기 이쪽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모비스를 투자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부분을 재료로 해서 주가가 올라갔죠.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뭘 봐야 된다? 가격을 봐야 된다. 자, 내가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핵융합 이거 되면 초대박인데? 왜? 탄소 배출 없이 생산을 하는 거예요. 전기를. 그쵸? 이게 원전도 그렇지만 핵융합은 위험하지 않거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핵분열입니다. 핵분열인데 핵융합은 핵분열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핵분열은 잘못되면 터져서 망가지죠. 큰일 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잡은 게 SMR이에요. 근데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는 완전 달라요. 자, 그 마블 영화에 보면 아이언맨이 가슴팍에 달고 있는 거 있죠, 요게 핵융합 발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사실상 기대하지 말자. 그런데 이쪽으로는 사실상 기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모비스가 수익을 보거나 그쵸? 돈을 벌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근데 주가는 이것뿐이 아니라 뉘앙스만 풍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자 가속기도 엄밀히 따지면 모비스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버티고 있나요? 원래 시장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재료에 의해서 간다더라 이 파악을 하기 전에 가격이 올라가서 재료를 파악하고 이 재료가
뜬금이 없는 거랑 상관없이 가격이 유지되면 기술적으로 가격을 체크해서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면 시장보다 훨씬 강하죠. 물론 시장에 큰 영향을 받는 종목은 아닌데 최근에 시장에서 투매가 나온 상황에서 중소형주들이 다 넘어졌거든요. 근데 모비스는 그 구간에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이 반등하는 데 있어서는 주도주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근데 모비스는요, 주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주도주라는 건 시장을 견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비스의 시가총액은 2천억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종목이 시장을 견인할 수 있나요? 그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틈새 구간을 노려서 철저하게 가격에 집중하자. 그랬을 때, 자,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 건 아니거든요. 2016년도에 상장이 됐는데 아직 10년도 안 됐어요. 근데 그 구간 동안 한 번의 시세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18년도에 시세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그때는 물론 18년도에 시세가 한번 나오기는 했지만 그때 발생됐었던 매물대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소화하는 과정에서 여기 7,000원에서 8,000원대 매물을 받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 관련돼서 뭐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 고가에서 매물이 나온다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무엇보다 매물 소화에 대한 부분도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모비스를 기준해서 중요한 건 철저하게 가격 전략이고요. 이런 부분을 자,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켜야만이 모비스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만약에 이거 고가 돌파하는 부분이 나와서 내가 추격하잖아요. 그럼 빨리 팔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가격을 추적해 가야 됩니다. 고가 돌파해서 따라가도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시세가 빨라질 수 있고 떨어졌을 때 대처가 늦어졌을 때 내가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가격적인 추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이 전환점에 맞이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자, 코스피는 0.9% 상승 중이고요.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50분인데 코스피는 0.9% 상승 중이고 코스닥은 0.3% 상승 중입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강하죠. 그러면 뭐가 더 강하다는 거죠? 반도체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에코프로는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에코프로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 줄여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삼성전자가 가격대를 버텨만 줘도 반도체가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구간에 드디어 왔습니다. 그게 2300포인트를 기준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 시장 관련해서도 더 이상은 부담 요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 그쵸? 시장은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상황은 무시하고 모비스만의 가격적인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걸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켰을 때 내가 모비스 말고도 다른 종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 보유 전략이 어떻게 되는 거냐? 2주 안에 내가 매도해서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의미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기간의 기준은 2주라는 거고 2주 안에 내가 손실 구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러면 매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가격을 잘못 산 겁니다. 모든 주식은요. 시세가 한번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3개월을 넘기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보세요. 제가 아래 선함을 삭제하고 에코프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올해 시세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죠. 근데 2월 달에 10만 원이었던 주가가 8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3개월이 채 안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오죠? 조정을 받아요. 에코프로 왜 올랐어요? 성장 산업에 속해 있으니까. 성장 산업 뭐예요? 전기차. 그쵸? 2차 전지. 왜? 2차 전지가 전기차에 들어가니까. 이걸 누가 주도해서 하나요? 테슬라가 주도해서 하나요? 아니에요. 미국 정부, 유럽 정부. 그쵸? 공감대가 형성이 됐죠. 그게 뭐예요? 친환경. 그쵸? 탄소 배출을 낮추자. 근데 앞서서 가면 제가 한마디를 더 드릴게요.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낮춰야 되는데 지금은 전기차로 전환을 하지만 전기차가 과연 친환경일까?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막 1.7톤, 1.8톤, 2톤짜리 한 명 타고 다니는데 그게 어떻게 친환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친환경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에너지 생산 쪽에 대한 탄소 배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은 어디서 한다? 모비스에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해서 성과를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성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우리가 먼저 뭐 파악하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가격으로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중형급 또 안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된다? 철저하게 단기 보유 전략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쵸? 그런데 이 구간에서 이제는 시장에 대한 부분은 무시하고 가자. 그쵸? 그래서 제가 모비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당연히 기준이 되는 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보시기 편하게 제가 작성을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최소한의 성입니다. 이렇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모비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가격을 추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추적하는 과정에서 뭐가 걸리죠? 시간이 걸리죠. 근데 제가 왜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끊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쵸? 효율을 높이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 선반영에 대한 시작점이니까. 그쵸? 그러면 모비스를 추적하는 과정에서도 뭘 해야 된다? 효율을 높이는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는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어떤 종목이 진행이 되는지 실시간으로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서 공부를 시켜드리고 있고, 무엇보다 최근과 같이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 구간에 어느 정도까지의 가이드를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시장 관련, 즉 이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다뤄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관련해서도 걱정할 게 없다. 그쵸? 자, 오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한 단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더스 제약, 그쵸? 그리고 JNTC, 그리고 S&T 다이나믹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상한가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위더스 제약. 자, 보세요. 오늘 6.5% 상승, 그쵸? 지금 5%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는 분봉을 기준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매매를 하면 된다. 그리고 자, JNTC. 자, JNTC 같은 경우에는 고가에 그쵸?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고가가 어떻다? 9%까지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9%에서 지금 보합권까지 떨어질 때, 자, 9%에서 4%까지 떨어질 때 9%에서 4%까지 떨어지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분봉에서의 문제가 생겼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컷할 수 있는 스킬을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S&T 다이나믹 한번 보겠습니다. S&T 다이나믹 지금 3.8%대 상승. 그렇죠? 시가 기준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큰 폭의 갭이 발생해서 이런 상황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8시 51, 53, 53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종목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느냐? 10월 31일 날 아시아나 IDT 여기 8시 49분이죠.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쵸? 근데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자, 어저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쵸? 하루에 20%대의 수익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장 시작 전에 어떻게 나갔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자, 10%의 호가가 잡혀 있을 때 뭐다? 아시아나 IDT 시가 매도 8시 59분. 그쵸? 미련 없이 매도한다. 근데 고가를 잡은 것은 아니에요. 그쵸? 7.6%의 시가 출발 모두 다 체결이 됐고요. 고가가 13.2%가 나왔기 때문에 고가를 잡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굳이 고가를 잡을 필요가 없고요. 제가 어저께 관련된 내용의 영상을 남겼는데 확인해보면 고가에 대한 매물을 받는다. 왜?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신고가를 달성하면 뭐가 있다? 매물 소화 과정이 있다.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장중에 5%씩 또는 10%씩 또는 20% 가까운 그쵸? 그리고 아시아나 IDT처럼 1박 2일 동안 30%에 가까운 매매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건 뭐다? 그쵸? 신고가에 대한 이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런 단기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단기 수익을 끌고 갈 수 있다. 단기는 어느 정도 기간? 2주 안에 끝낸다. 자, 그러면 나도 이런 매매를 한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입장 방법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모비스는 지금 고가에서 횡보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다. 만약에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시세 끝난다. 왜? 기대하던 실적에 못 미치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나오기 전에 기대치를 높아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는 뭘로 반영이 되어 시가총액의 상승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도에 있었던 큰 시세에 대한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첫 번째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필수로 필요하고 그 내용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실시간으로 나는 단타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20% 수익 또는 5% 수익 꾸준히 달성하는 거 꿈이 아닙니다. 와서 배우세요.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신고가 이후에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려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발생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건 신고가라고 말씀드렸지만 모든 신고가 종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가격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내가 신고가 종목에서 최대의 수익을 뽑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생하는 매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 만약에 내가 신고가 종목을 공략을 해서 수익을 보고 있다. 그쵸? 그리고서 내가 앞으로도 신고가 종목만을 공략해서 수익을 계속 실현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영상을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이후에 대시세가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그건 지금처럼 시장이 좋지 않은 구간에도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제가 올해 가장 강했었던 3개의 종목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요, 정확하게 여기 8월과 9월 달에 신고가를 형성한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기 강프로 1이라는 신고가 지표의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검색기를 활용해서 신고가 종목을 계속해서 추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나만의 관심 종목이 형성이 되겠죠. 나만의 관심 종목이 형성된 이후에는 그 종목 내에서만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종목만을 매매할 거냐, 그 기준이 있어야겠죠. 모든 기준은 돌파를 기준해서 매매를 하지만 항상 눌림목에서 매수를 시작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제가 매매를 발전을 시켜놨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여기 강프로 1이라고 되어 있는 회색 라인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든 종목은요, 여기 회색 라인을 기준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 주가는 정확하게 회색 라인을 돌파해서 지지를 받는 경우,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그리고 추가 상승하는 경우, 이 두 가지의 상황에서 모두 다 결정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두 가지의 조건을 두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봉에서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가가 너무 강하게 올라서 일봉으로 적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요, 주봉의 상황으로 변경시켜서 일봉을 참고해서 매매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돌파하는 관점이 있었죠. 근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었던 그 이전에는 충분히 시세 구간이 발생했었다는 겁니다. 뭐가? 신고가가. 그쵸? 그러면 이 신고가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내가 매수할 구간을 잡는 건 기준을 강프로 1이라고 잡았을 때, 그쵸? 주봉으로 돌려보면 정확하게 7월과 8월 달에 돌파를 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추가적으로 가격 돌파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대한 간단하게 말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 빠지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코프로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에코프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정확하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강프로 1 라인을 돌파하면서 다시 신고가 형성을 거쳤고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정확하게 돌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8배. 그쵸?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다시 150만 원까지 상승하는 이런 구간이 나오죠. 근데 이 구간은 자, 직전에 신고가 기준에 맞춰서 시세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걸 주봉으로 돌려보더라도 정확하게 돌파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가 구간을 굳이 내가 먹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기준은 신고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강세 종목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AI와 로봇주, 그리고 나서 2차 전지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대형주가 베이스로 있었다는 점, 이 점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를 보면 자, 정확하게 주봉상에서 신고가를 형성하고 나서 여기 강프로 원 라인을 돌파한 움직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매물 소화 과정을 받고 추가적으로 가격 돌파가 나왔을 때 시세를 강하게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봉으로 돌려보더라도요, 정확하게 3월 달에 그렇죠? 신고가를 달성했고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 강프로 원 라인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시키고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이런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강프로 원 라인이 중요하다, 이것보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가이드를 세워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가이드를 이해하고 실전에 적용시킬 수 있었을 때 앞서 말씀드렸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에코프로,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어떤 종목이든 내가 신고가 구간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모두 매매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앞으로도 동일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고가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도 동일하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고가를 거치지 않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없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올 한 해 강세를 보였었던 어떤 종목도 신고가를 거치지 않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없겠죠. 자, 그래서 나도 이 신고가에 대한 지표를 받아가서 앞으로 정말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단에 제 전화번호로 신고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강프로원이라는 신고가 지표와 그리고 신고가 종목을 추려낼 수 있는 검색기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번에 이 지표를 반드시 좀 받아가서 앞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